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메리칸 웰, 무슨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텔로스, 투자를 할 때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메리칸 웰과 텔로스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메리칸 웰과 텔로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칸 웰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병원과 환자를 이어주는 진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죠. 따라서 병원 자체를 대체하기보다는 병원이 환자를 진료할 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및 하드웨어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웰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고객층에 대하여 설명드려 볼게요. 환자가 아메리칸 웰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하는 의사에게 또는 현재 진료가 가능한 의사를 최대한 빠르게 매칭을 받아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기 전에 미리 의료기록, 보험 정보를 기입하고 영상 또는 통화로 진료를 진행하기에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죠. 아메리칸 웰 플랫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평가한 별점이 5점 만점에서 4.8점일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의료진은 모바일 기기 또는 웹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합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진단, 처방, 주의사항 전달 등 대면으로 진료를 진행할 때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이 제공된다고 하죠. 다른 원격 의료 서비스들과 다르게 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아메리칸 웰의 소프트웨어를 바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의료 소프트웨어를 또한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죠.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아메리칸 웰은 제가 보기에 특이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AMG, Amwell Medical Group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웰이 직접 조성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원 고객이 보유한 의료진을 제외하고도 별도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도 6월 기준 5천여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아메리칸 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 고객들이 백업 의료진처럼 활용 또는 일회성 진료를 원하는 개인 고객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AMG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의료 카트와 키오스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를 받을 때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회사, 소매점 등 구비를 할 수 있는 의료 장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하게도 이 장비를 활용할 경우 꼭 아메리칸 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원한다면 병원이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아메리칸 웰의 하드웨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메리칸 웰의 비즈니스 모델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웰은 병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구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전화, 문자, 화상통화 서비스부터 의료 기록을 불러오는 도구, 다양한 과목의 진료를 보기 위한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메리칸 웰 소프트웨어가 아닌 병원 자사 플랫폼에 아메리칸 웰의 기능을 넣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헬스플랜에게도 접근하여 구독 모델로 가입자들에게 원격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헬스플랜 가입자들의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응급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세 번째로 진료당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AMG를 활용하여 고객이 진료를 볼 경우 발생하는 매출이며 진료 횟수당, 진료 과목당 다르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모델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죠. 서비스 및 키오스크와 하드웨어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하게 성장했을 것 같은데 수치로도 이 성장세를 살펴봐야겠죠. 아메리칸 웰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료진의 수가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6,000명 수준에서 57,0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환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겠죠. 아메리칸 웰과 계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 또는 헬스플랜은 초반에는 응급진료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는 등 대체로 한 개의 제품으로 계약을 시작한다고 하죠. 하지만 2년만 지나도 한 개의 플랜을 사용하는 고객의 수가 65%에서 1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더 많은 고객들이 더 다양한 아메리칸 웰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2019년도 기준 148밀리언이었으며 전년도 대비 30%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2020년도 6월 기준으로는 2019년도 6월 대비 70%나 성장했다고 하죠. 매출 원가가 매출의 62% 수준으로 하드웨어 판매가 있어서 그런지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만큼의 고마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며 2020년도 6개월간 약 113밀리언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원격
원격 의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당연하고 원격 의료를 도와주는 환자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가 진료 전에 환자가 직접 체온 측정, 혈압 측정 후 진료를 진행하기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시간과 의사의 시간을 아낄 수 있죠. 더불어 병원과 유사한 환경을 좀 더 다양한 장소로 옮길 수 있기에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병원이나 개인 고객 상대로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잠재시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회사 등 긴급 의료와 같은 의료진이 필요한 주체에게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플러스 요인 같습니다. 다만 투자처로 고려를 하기에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드웨어를 얼마나 보급시킬 수 있는지 사실 감이 안 오기도 하고, 이 하드웨어를 뺀다면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텔레닥과 비교하여 플랫폼 자체로만 봤을 때 무슨 장점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죠. 대체로 B2B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매출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이는 기업입니다. 먼저 가장 특이한 고객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정부 기관들인 CIA, FBI, 미국 국방부 등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시티그룹, 세일즈포스 등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죠.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제품들도 살펴봐야겠죠. 삭타는 기업 또는 정부를 상대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해킹을 막는 것이라 보시면 되죠. 연속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모니터링 및 대처 과정이 인간이 개입되는 부분이었다고 하며 이러한 점을 자동화함으로써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하죠.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등 클라우드 고객들이 삭타를 활용하고 있어 보입니다. 텔로스 고스트는 인터넷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유령처럼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삭타는 해킹을 막는 것이라면 고스트는 들키지를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텔로스 아이디는 신원을 확인해주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하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해주죠. 이외에도 대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지문을 활용한 신원 확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FBI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신원 확인을 해주며 전과자인지 등과 같은 정보를 얻게 해주죠. 비즈니스 모델도 살펴볼게요. 기업과 정부에게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하죠. 매출의 85%는 반복성 매출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0%의 매출은 경쟁 상대가 거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시킨다고 하죠. 이 부분 역시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도 살펴볼게요. 2019년도 기준 159밀리언 달러를 벌었으며 2018년도 대비 1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가 106밀리언 달러로 소프트웨어 기업치고는 남기는 마진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기에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죠. 마무리를 하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볼게요. 159밀리언 달러의 매출 중 149밀리언이 연방정부에게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매출과 기타 매출의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매출 비중이 차이 나면 작은 기타 매출 쪽의 성장률이 초반에는 몇 배씩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는 기업에게는 더 나은 대안이 있어 텔로스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보안에 대한 수요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텔로스 역시 IR 자료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성장하는 시장에서 텔로스가 얼마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보안 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클라우드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퀄리스 등을 리서치한 적이 있는데 기업별로 다른 점을 크게 모르겠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웰과 텔로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